우주 탐사는 인류의 꿈이자 기술력의 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몇 개의 나라가 자체적으로 우주체를 발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 80여 개국 중 단 7개국만이 독자적인 우주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각국이 어떻게 우주 개발에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성과를 이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위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에 남들보다 우주산업에 뒤늦게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이나 로켓 발사 기술은 타 국가를 위협하는 미사일 기술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기술이나 부품을 수입하는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주산업에서 특히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인공위성 발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고 결국 2009년에 나로 자체 발사에 도전할 정도로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진일보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로 1차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곧이어 시도한 2차 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3년에 나로 3차 발사가 성공하긴 했으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서 독자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약 10여 년간 한국의 과학자들은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필요한 모든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2022년에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한국은 인공위성을 보유한 전 세계 80여 개국들 중 스스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단 7개국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6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식민지 시대와 독립 직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969년에 설립된 인도우주연구기구를 중심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우주개발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1975년 소련의 협력을 받아 인도 최초의 인공위성 아리아바타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인공위성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도는 실용위성과 학술용 위성을 꾸준히 쏘아 올리며 기술력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자체 개발한 극궤도 위성발사체 PSLV는 다양한 위성을 안정적으로 발사하며 인도의 대표적 로켓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어 중형 위성 발사를 위한 GSLV 시리즈도 개발하여 정지궤도 위성 발사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독자적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는 달 탐사선 찬드라얀 시리즈와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인 우주 탐사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와 기술 격차로 인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특유의 비용 절감 전략과 꾸준한 기술 축적으로 국제 상업 위성 발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도는 전 세계 80여 개 인공위성 보유국 중에서도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설계 제작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가성비와 안정적인 발사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인도 우주 개발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위는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개별 국가보다는 범유럽 차원의 협력으로 우주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유럽우주국이 설립된 1975년 이후 회원국들이 공동 예산과 기술 역량을 모아 인공위성 발사체를 비롯한 우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1979년 유럽 최초의 독자 발사체인 아리안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면서 유럽도 본격적인 우주 개발 레이스에 합류했습니다. ESA는 아리안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량 발전시켜 왔으며 그중 아리안 5호는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아 상업용 위성 발사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유럽 우주국은 내부적으로 통신, 기상, 지구 관측 등 다양한 용도의 인공위성들을 직접 개발하고 운용해보면서 인공위성의 개발, 발사, 그리고 운용까지 모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 등 전략적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우주기술 역량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여러 회원국이 얽혀있는 구조상 예산 확보와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는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민간 우주기업의 급성장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유럽 우주산업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기술 개발을 통해 유럽연합 역시 전 세계 80여 개 위성 보유국 중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대표적 주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우주 개발을 일찍부터 목표로 삼았지만 초기에는 경제기술적 제약과 국제정세의 압박이 커서 빠르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 자체 제작한 인공위성 둥팡ung 1호를 장정 로켓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독자적인 위성 발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과학기술력의 상징적인 성과로서 이후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경제 발전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장정 시리즈 로켓을 꾸준히 개량하고 군사 민간용 인공위성들을 적극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또한 유인우주선 선저우 프로젝트와 독자 우주정거장 텐공 시리즈를 통해 인공위성 개발을 넘어 유인 우주비행 및 우주정거장 건설 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력 덕분에 현재 중국은 세계 우주개발 무대에서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엔 위성 발사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와 안보 이슈로 인해 해외 부품 도입이나 공동 연구에서 제약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와 자국 기업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품 소재에서부터 로켓 엔진 기술까지 높은 수준의 국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덕분에 현재 중국은 인공위성을 보유한 80여 개국 중에서도 스스로 인공위성을 제작 발사하며 우주 탐사까지 이어가는 대표적인 우주강국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주개발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재정과 기술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독자적인 인공위성 발사 능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70년 소형 로켓 람다 시리즈를 이용하여 자국 최초의 인공위성 오스미 발사에 성공하여 독자적으로 위성 발사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국립연구기관, 이저즈, 나스다 등을 중심으로 로켓 및 위성 기술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2003년에 이들 기관이 통합되어 현재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작사는 HIA, HIIA, H3 등 중대형 로켓을 잇따라 개발해내며 지구 관측 통신 기상 달 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위성 발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시리즈를 통해 우주 탐사 기술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기술 개발 과정에서 로켓 발사 실패, 예산 압박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첨단 우주산업 생태계를 꾸준히 육성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현재 인공위성을 보유한 전 세계 80여 개국 중에서 독자적으로 위성을 설계 제작 발사할 수 있는 주요 우주개발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당시에는 세계 정세가 냉전체제로 접어들면서 군사기술의 발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소련이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은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정부와 과학계는 우주 개발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여기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위성을 포함한 로켓 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은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와 과학자들은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1958년 1월에 익스플로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은 우주개발의 필수기관인 나사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미국은 인공위성은 물론 유인 우주비행까지 장악할 정도로 기술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나사는 설립 직후부터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며 통신, 기상 관측, 정찰 등에 활용했을 뿐 아니라 소련과의 우주 경쟁 속에서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인공위성을 보유한 전 세계 80여 개국 중에서도 독보적인 우주기술 역량을 보유한 대표적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잦은 발사 실패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등 난관이 많았지만 군사 민간 부문 모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이어간 결과 현재는 민간 우주기업까지 등장해 세계 우주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 미국은 국제적으로도 우주개발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공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로서 우주개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1957년에 발사된 스푸트니크 1호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기록되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 대규모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스푸트니크의 성공에 이어 1961년에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내는 쾌거까지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이후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가 하면 기존 기술 인력과 시설 유지에도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쌓아온 로켓 인공위성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국제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소유스와 같은 발사체 기술은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우주인들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수송하는 핵심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정찰용 인공위성부터 통신 기상 관측용 위성까지 다양한 용도를 위한 발사를 활발히 이어가며 우주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적 제재로 인해 일부 부품 수급이나 협력 관계에서 제약이 뒤따르기도 했지만 러시아 정부와 과학자들은 자체 기술 역량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재 러시아는 인공위성을 보유한 전 세계 80여 개국 중에서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제작 발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톤 이상의 실험위성을 100% 자체 기술로 제작 및 발사를 할 수 있는 7개국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